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을 모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정조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 저녁,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지 한번 평가해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쭉 계속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주말 내내 필리버스터 그 단어가 인터넷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조대원 위원장님.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한테 먼저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네. 같은 당 얘기니까요. 예. 네. 그 정치란 게 국민의 아픈 가슴을 싸매고 또 국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게 본 역할인데 네.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주말 동안 그 민식이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무릎 꿇고 뭐 우리 당 정치인들 또 여당 정치인들한테 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는 모습도 봤고 또 결국 여당 야당 서로 그 다툼 때문에 네. 그게 무산되고 난 뒤에 이 정치인들을 원망하는 모습,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부모님들이 우리 당을 향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더 큰 분노를 쏟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네. 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 네. 어쨌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선거법을 결국 이 모든 사단이 그 원내대표가 적절치 못한 참 이 발언을 먼저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선거법을 올리지 않으면 민식이법 통과시켜줄게 조건으로 네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차라리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민식이법부터 통과시키자 모여서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저 범여권에 있는 정당들이 야합을 해서 만든 네. 악법인 우리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그리고 그 선거법. 연동형 네네. 예, 비례대표제 선거법 이거는 결사적으로 맞겠다. 필리버스터라는 권한을 동원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동원해서 맞겠다 이렇게 했다면 네네. 국민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예. 네. 정청래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거든요. 그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필리버스터의 원칙이 있어요. 단일 법안 단일 법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국민들도 필리버스터를 할 만하구나.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2016년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할 때 전 국민적 관심사였고 많은 박수를 받았거든요. 네. 국회에도 바꿔가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국회 방송이 역대급 시청률, 지상파를 압도하는 네네. 전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성공한 필리버스터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는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한 필리버스터예요. 지금 방금 조대원 위원장이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제가 야박하게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네네. 199개 법안이 있어요. 그러면 민식이법 등을 다 통과시키고 선거법, 공수처법, 그 검경수사하고 분리한 네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쟁점 법안만 그런데 골라서. 다 네. 걸어가지고 199건을 필리버스터한다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이런 일은 처음인 거예요. 단일한 사안 한두 건을 가지고 하는 거지 네네. 199건을 가지고 다 한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거는 필리버스터가 하기도 전에 후폭풍을 맞아버리고 실패한 필리버스터가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이제 쓸어 담았는데 이미 네네.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식이 어머니 뭐 등등이 나와서 막 눈물을 호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서 그럼 민식이법 통과시키자. 이미 그것은 국회가 스톱된 상태에서 네네. 어려운 조건이 돼버렸죠. 그 이후로 이제 원포인트로 하자 이런 제안을 네. 했었는데 참고로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이 문제를 방송에서 다뤘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그날은 위원장님, 우리 조대원 위원장님 출연도 안 하셨는데 청취자분들 마음에 조 위원장님이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9866번님이 왜 그런 당에 계신 거예요? 이런 문자. 그리고 오늘도 박미경 님이 조 위원장님 주말 동안 혹시 주변에 질타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나오기가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자가 왔고요. 또 물론 여야 모두 국회의원 전체를 질타하는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8451번님,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7731번님, 국민 소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 네네. 돼요. 간단하게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네. 법안은 우리가 비쟁점 법안이니 그것은 쿨하게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선거법 등등은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저항권 필리버스터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래 잘했네. 그리고 어떻게 필리버스터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4년 전에 민주당이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잘할까? 그게 관심사항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더 잘하나. 그렇죠. 네.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령 여야가 합의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네. 이미 시작부터 실패한 필리버스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황이 좀 정말 엎질러진 물처럼 돼버렸는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뭐 사람이든 조직이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잘못했을 때 빨리 수습하는 방법은 일단은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선책이라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네. 최초에 한국당이 어쨌든 잘못해가지고 우리 당이 이제 국민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가 네네.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어제 한 10시간 넘게 누가 이 말을 바꾼 건지 양당이 서로 이제 주장을 첨예하게 네, 반대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의 기사를 제가 뭐 수백 개를 읽었어요. 네네. 보다 보니까 처음에 어쨌든 원내대표가 말을 좀 잘못했다. 잘못했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 민심의 역풍을 맞고 네네. 이걸 좀 수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우리 당이 이제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는 게 당시에 민식이법은 법사위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네네.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 근데 원내대표가 이미 앞에서 얘기하기를 그 선거법을 상정 안 하는 조건이라면 네네. 그걸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일단 잘못된 거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도 나중에 이제 수습하려고 네. 얘기한 게 민식이법부터 통과시키자 했잖아요. 통과시키자고 얘기하면 그다음에 여당에서 본회의 열어가지고 빨리 그 법부터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도 지금 얘기하기를 네. 뭐 양당을 이제 같이 질책을 하면서 빨리 원포인트로 해서 그 법부터 통과시키고 여당도 그 법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마라 그랬고 네네. 우리도 이제 볼모로 안 잡는다고 얘기했으니 빨리 그 법부터 통과시키도록 본회의를 열고 그 다음에 뭐 이 여당에서는 야 그걸 열어주면 야당이 필리버스터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법안도 무산시키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얘기하기를 저쪽은 우리가 자기들이 이제 그 힘으로 그 선거법부터 이 기습 상정회가 통과시키는 아니냐 서로 불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여당이 좀 이 상황에서 야당 주장을 이제 받아들여서 어쨌든 그 법을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를 열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꼬이면 깨면 두 번째, 세 번째 다 문제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 등 199건을 국건에 대해서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네. 그럼 첫 단추를 풀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단추도 잘못 깬 게 선거법을 올리지 않는다면 이게 협상 카드가 돼 버린 거예요. 민식이법이. 전제 조건이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 또 이렇게 그분들이 또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또 한 번 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우리 선거법이든 뭐든 관계없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모든 민생 법안은 조건 없이 통과시키겠다. 네. 다만 우리가 필리버스터의 대상인 뭐 선거법 등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걸 보장해달라. 그럼 딱 풀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뭐 순서 따지고 법사위에서 늦게 올라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것은 다 그냥 변명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하는 그러니까 것 지금이라도 같은데. 네. 쿨하게 우리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닌 법은 네. 199건을 필리버스터를 다 걸었잖아요. 처리하겠다. 그리고 두 건이든 세 건이든 그것만 필리버스터를 걸겠다.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생 법안을 다 걸고 국회의원 1인당 4시간씩 교대로 하겠다? 이미 그걸 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내일까지 한국당이 아예 필리버스터 자체를 철회를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배제하고 국회 정상에 나서겠다. 한마디로 4+1로 가겠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필리버스터 자체를 철회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적절합니까? 이제 국회법 기술상 네. 이렇게 돼 있어요. 9일까지 정기국회가 자동 폐기가 됩니다. 자정이 되면. 네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한들 9일 날이면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10일 날 임시국회를 열어요. 네네. 한 번 필리버스터 한 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세 법은 그러면 임시국회에 처리하자. 그때 우리 필리버스터 하겠다. 네네. 그리고 지금 민식이법을 포함한 200건은 그냥 다 통과시키겠다. 유치원 3법 등등. 이렇게 나오면 네네. 협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어차피 지금 2일이잖아요. 예산안 오늘 시한도 넘겼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결국은 여야가 같이 나눠갔지만 어쨌든 반대한 것은 법정 시일을 넘긴 것은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9일 자정까지 되면 자동 폐기가 돼요. 네. 그럼 10일부터 어차피 임시국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좀 머리를 쓰세요. 아, 네. 지금 며칠 날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하면은 며칠밖에 못 하잖아요. 임시국회 기간을 길게 잡아서 네. 그럼 우리가 그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러면 훨씬 더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지혜롭게 그렇게 말한다면 더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그런 걸 잘 모르시네요. 네. 그 필리버스터를 하라 말아를 여당에서 말할 내용은 아니다. 그것도 월권이고 그것도 오만이죠. 사실은 그 패스트 트랙에다가 그 법안을 올린 것도 당시에 우리는 선거법을 어떻게 패스트 트랙 올려가 그렇게 하느냐 얘기했을 때 네. 여당이 주장했던 내용이 법대로 한 거다 우리는. 그리고 옛날에 그 지금 현 여당이 야당 때 진짜 무시무시한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을 치고 했을 때 그때에 비하면 사실 이번 몸싸움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줄줄이 다 고발을 해가지고 사법 처리받도록 지금 정치의 문제를 법의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도 네. 우리가 비판을 했을 때 여당에서 얘기한 게 우리는 법대로 했다 얘기하거든요. 거기도 우리 다 필리버스터도 고발했어요. 법대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음. 법에 나온 권한을 네. 이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 숫자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서 법대로 돼 있는 거고 제가 이걸 일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하신 말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네. 조국 장관 했던 내용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여당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내로남불당 그때 다른 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 정조준 코너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청래 전 의원 그리고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많이 주고 계셔서 제가 쭉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4544번님, 민생법안을 볼모로 당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 정말 실망스럽네요. 4240번님, 한국당 그러고서는 내년 총선에 국민들에게 찍어달라고 머리 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8389번님 생각은 좀 다르세요. 자유한국당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문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존경합니다. 민주당의 폭거는 막아야죠. 이런 문자 주셨고요. 최현주님.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사과하고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면 되는 거지. 네 잘못 내 잘못이네. 뭐 이렇게 점점점 문자 주셨고 0108번님 저는 한국당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조대원 위원장님 진심 어린 사과가 제 마음을 움직이네요. 지지하지는 않지만 조 위원장님 힘내세요. 지지하지는 네. 않지만. 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위원장님은 또 지지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들이 많이 오네요. 네. 댓글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네. 고르다 보니까 기계적 중립이네요. 네. 문자 소개는 또 다양하게 그런데 해드려야 되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기계적 중립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하겠습니다 했을 때 국민들의 마음이 또 누그러드는 거지. 네. 우리 방송상 기계적 중립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그 MBC 이 방송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제 댓글을 쭉 보면 네. 거의 99%가 조대원 욕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또 다른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네. 보수 쪽에 가보면 거기도 한 50%가 조대원 욕이에요. 예. 보수 쪽에 사실 가도. 네. 예, 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네. 참 이쪽 저쪽에서도 인기를 끌기 힘든 뭐 열심히 들어가 댓글 달고 네네. 뭐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극렬 지지층이 볼 때는 참 인기가 없는 외로운 길인데 그럴 그래도 수 제가 있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네네. 그저께도 뭐 지난 토요일 날 저기 전세 계약 연장하려고 부동산 우리 사장님하고 만났는데 네네. 호남 분이에요. 네. 그런데 걱정을 해요. 위원장님 본선 나오면 이번엔 이길 것 같은데 공천을 받아야 되니 경선 되겠냐. 좀 살살하라고 우리 다 이해한다고. 아, 정말요?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뭐 기계적인 중립 얘기하시고 의원님 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네. 민심은 아주 정교하고 네. 세밀하고 정확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심은 다 읽고 있다. 정치하게 읽고 있다. 어려운 길을 가시는 조대원 위원장님. 이 질문 그냥 계속 드리죠. 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이제 오늘 오전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자 5시간 만에 이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당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어요.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어떤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지도부가 무능하다. 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거 제가 주장 많이 했었고 네네네.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이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것 같고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뭐 총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또 대표 주변에 있는 인물로 지도부를 채우고 그 당직자를 채우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총선 승리하려면 어쨌든 보수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변혁이나 이런 멤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네네. 지금 우리가 기획단 띄우고 인재 영입하고 총선 룰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의 통합의 대상이 중도에 있는 합리개혁 세력이다. 이걸 선언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극단적인 세력, 탄핵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의 아픔을 이용하고 있는 그 수장들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네. 이쪽 왼쪽으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을 끌어안고 그분들을 넣어서 우리가 지도부를 다시 꾸리고 그다음에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거기서 인재 영입하고 그다음에 공천 룰을 얘기하는 게 순서다. 네. 그 과정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부분을 이제 당에서 어느 정도 먹히기 때문에 네. 바뀌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한국당 새 사무총장에는 박완수 의원,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김명연 의원, 그리고 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장은 여의도 연구원장 바뀌었군요. 이 중앙대 성동규 교수라고 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이 바뀌었네요. 김세원 의원에서. 그리고 일단 3명 이름이 나왔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 인사로서 보통 이제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그 예. 메시지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쨌든 박완수 의원님도 제가 특유에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네네. 아는데 되게 합리적인 분이고 네. 김명연 비서실장도 수도권에서 나름 그 안산 지역 아닙니까? 네네. 어려운 데서 국회의원 되시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강성으로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후배들 얘기를 하면 엉뚱한 소리는 안 하는 분이거든요. 합리적이다. 예, 좀 네. 그렇고 여의도 연구원장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네. 교수님을 했다는 거는 당내에서 대표가 그동안 우리가 그 공정성을 문제 삼 당내에서도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네. 계파 색깔을 나타내는 인사가 아닌 어쨌든 그 외부 인사를 했다는 거는 고무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최초에 평가를- 이 네. 우리 당에서 이렇게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오후에 전화 와서 이거 황 대표가 사표를 수리하겠냐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가졌거든요. 네네. 근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대표도 어쨌든 그 단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고 네네. 또 주변에서 이제 그동안 기존의 대표 주변에서 얘기했던 분들이 아닌 새로운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장 바꾸기 위해서 사표를 낸 거는 설마 아니겠죠? 그거는 뭐 네. 바깥에서 쓰는 그 네. 너무 네. 앞서간 상상이고 예, 소설도 되고요. 소설. 네. 뭐 제가 봐도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말씀하실 뭐 거 제가 시간, 알고 시간 있었어요. 돼요. 항상 위원장님 시간이 짧다고 하셔서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요즘 시대를 형식의 내용을 지배하는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이 중요하다. 근데 이번 당직자 일괄 사표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주의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마치 군 사령관처럼 네. 35명을 얼차려 주는 듯한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만평 작가라면 네. 만평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황교안 군 사령관 딱 네. 이 군복 입고 만평까지. 칼 딱 네. 들고 네네. 35명 딱 무릎 꿇혀놓고 충성서약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민주당에는 과거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일괄 네, 사태 없었습니까? 그리고 네. 황교안 대표가 정치 초년병이라는 것이 이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당장 아니 지금 당직자가 사퇴할 때냐 당 네. 지도부가 물러날 때지 이런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애만 사람들만 이렇게 희생시키고 본인은 네. 희생하는 거 없고 이런 볼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충격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선을 끌려고 했던 모양인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양 자체가 형식이 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네. 옛날에 군부독재 시절에 일사불란한 네네. 지휘 명령을 갖는 네. 그런 조직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울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에게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백원우 네.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요즘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당시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뭐 감찰 그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등.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잘 압니다. 네, 네. 이번 사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문제는요 이런 네. 거예요. 첩보가 들어왔고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담당 부서인 반부패 비서관 박경철 비서관에게 주었고 네. 그리고 박경철 비서관은 경찰청에서 다시 울산청으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순서는 그렇죠. 그래서 황운하 청장의 증언에 의하면 그것이 뭐 그다지 민감하거나 신빙성 있는 사건이 그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네. 출처가 어딘지도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김기현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비서실장 문제였대요. 그렇죠. 주변인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근데 네. 출처를 알아보지 않았는데 수사를 끝내고 다 검찰이 가져갔대요. 그 첩보의 원본까지. 그래서 그냥 검찰이 그걸 공개하면 된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재수 부산 부분 시장. 같은 경우는 네네. 이런 거예요. 청와대에서 감찰권은 있지만 수사권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어온 비위 첩보라든가 이런 것은 그걸 보고 수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사안 같으면은 이렇게 징계를 주면 되겠다 하고 이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 나름대로 비위가 중요해서 구속까지 된 거죠. 근데 그걸 청와대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인 것은 몰랐다는 걸로. 몰랐다. 예, 예. 네. 일단 이 청와대 여당 쪽 설명은 지금 쭉 이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좀 미묘한데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뭐 국민들은 이미 좀 감을 잡으신 것 같고 답을 내놓고 있다. 이미 국민들이 봤을 때 네. 현재 여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이고 네. 시기적으로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늘 이제 검찰이 중립을 지키고 홀로서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국 사건 때도 보셨겠지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당의 온갖 실세들이 검찰에 뭐 저주를 퍼부으면서 뭐 나온 게 뭐 있냐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검찰을 완패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검찰과 청와대가 지금 사사건건 붙어가지고 네. 서로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면 이 조직 없애야 돼요.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고 네. 현 정권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뒤집으려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세력은 뒤집어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진짜 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반대로 따졌을 때 두 조직 중에 한 조직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권에서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네네. 여러 인사들이 여기에 대한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뭐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 충격적인 것은 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밑에 있던 이 이제 검찰 수사관 어제 검찰 출석 참고인 신분으로 나가기 직전이었는데 한 3시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하필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댓글에 막 속보가 떴다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방송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서둘러 마치고 저도 이제 쭉 봤는데 네네. 어쨌든 뭐 유서도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우리 가족들은 좀 잘 봐달라. 네, 배려해달라. 네네.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니까 명복을 빌고 네네. 저는 좀 검찰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강압 수사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조국 전 법무장관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 주변 인물을 지금 털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된 듯한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라운드에 충분히 뭐 기소라든가 구속시킬 사안이 있었다면 이것까지 털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또다시 무리한 조국 사냥에 나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사의 연장선에 네, 있다. 뭐 특별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기우제식 검찰 수사가 아닌가. 그런 인디언 생각이- 기우제 말씀하십니까? 네네. 네. 인디언 기우제식. 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여러 가지 과도한 오해 그리고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이제 검찰 측에서 부담을 느낀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희대의 미스테리 사건이 터졌다.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키맨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의혹은 이제 최고 검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당내에 그 총선 관련해서 어떤 특위에 들어가 있는데 그 특위의 그 법조인들이 대부분 법조인들이에요. 10명 네네. 중에 7명이 법조인인가 그렇고 그중에 검찰 출신이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떤 특위에 계십니까? 뭐 총선 관련해서 어떤 특위에 있습니다. 비밀 당내. 조직입니까? 예. 네. 뭐 비밀 조직은 아니고요. 네네. 뭐 비밀 조직과 중요한 조직 같은 저를 넣어줬겠습니까? 예. 네, 근데 네. 어쨌든 그 특위에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패스트트랙 수사 이거 빨리 가 조사받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동안 그 현 여당이 그동안 법적으로 잘못되고 했을 때 그 왜 법 빨리 조사 안 받느냐. 네. 그동안 기존에 자기들이 해온 말씀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당해서 지침을 줘가지고 수사받지 마라 그러고 이러는 게 자기 그 법률인의 양심으로 또 정치인 양심으로 되게 양심이 찔린다. 네, 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 뭐 우리는 가서 조사받으면 되는데 이걸 왜 못 가게 하냐 하니까 다른 한 분이 검찰 출신 한 분이 네. 우리야 친정집 가서 그냥 조사받는 게 별로 두렵지 않다. 별거 아니다. 네네. 뭐 가서 좀 앉았다 오면 되지. 네. 그런데 이 법률 상식이 전혀 없는 분들, 네네. 검찰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자체 불려가는 자체가 두렵죠.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이 된다. 네네. 그랬거든요. 근데 현재 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어느 출신입니까? 검찰 출신이에요. 수사관이죠. 네. 검찰 수사관 중에도 엘리트라 가지고 청와대 차출다 갔다 온 분이에요. 이분이 검찰에 그냥 죄가 없는데 참고인으로 불려가는데 그 압박 때문에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렇게 부담을 느꼈겠냐. 그런데 지금 검찰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이 네네. 여당이 현 청와대가 그게 아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죠. 다른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간과하고 자꾸 그 여당에서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나 지금 분노하고 있다. 정의원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분노를 조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어느 정도 분노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분노합니다. 예. 네. 이경주님이 문자 주셨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꼭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길까요? 그런 분위기는 무조건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 유서 일부 내용이 이제 그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공개가 되고 있다 언론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공개 그 유가족들의 결정 네. 사항이죠. 네. 근데 뭐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네. 검찰이 이렇게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데는 검찰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